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하노이 제2차 미국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제재 강화 조치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뭔가 이 커다란 이 금융과 관련해서 이 커다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지금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운동권 외교죠. 이 운동권 외교 그러한 방식의 발상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하겠다. 그리고 북한에 이 미국과 협의 없이 또 유엔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대규모 경제 이러한 어떤 협력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어떤 문재인 정부의 이 운동권 사고에 의한 이 대북 정책이 미국과 그리고 유엔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미국이 대한민국이 우방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자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2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폼페이오, 그 다음에 볼턴, 비건 모두 지금 나서서 하는 이야기는 이 부분적인 어떤 합의는 있을 수 없다. 빅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하고 그 이후에 제재가 완화되고 그다음에 북한이 이 경제 계획과 개방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는 한 제재 해제는 없다. 자, 이런 입장을 아주 강하게 이 미국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외신이나 유엔이나 미국 내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이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가 그리고 여타의 제재 조치가 굉장히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두 가지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난 3월 8일입니다. 3월 8일 미 재무부의 금융범죄 단속반이 북한과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전 세계 국가 그리고 전 세계 은행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 경고문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3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 있는 이 북한 제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제재위원회가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북한이 지금까지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활동 그것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이 지금까지 11개의 제재를 가했지만은 그것을 어기고 계속해서 지금 밀수라든지 밀거래 방식으로 이러한 어떤 거래를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인공위성 사진과 함께 지난 12일 날 결과를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서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다분히 제2차 하노이 회담을 기다렸다가 이러한 어떤 북한이 제재를 어긴 사항을 국제기구인 유엔이 내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이 제재위원회도 이러한 어떤 북한의 제재 위반, 회피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들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각국에 또다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표를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유엔 제재 결의안과 관련된 그 속에 금융 제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노이 회담에서 리용호가 5개 유엔 제재 해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드렸을 때는 석탄 그리고 철강석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그 제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거기 추가해서 유엔이
이 제재 결의안에 구체적으로 금융 제재를 거기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표를 보시면 1번 2275죠. 이게 바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난 직후가 되겠습니다. 그때 금융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아주 가혹한 겁니다. 북한과 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일체 이 거래를 그리고 기업이라든지 무역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사전 승인 없이 그러니까 유엔 승인 없이 금융 거래가 일체 금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을 때 유엔 제재 2321호가 2016년에 발동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는 더 강하게 이 유엔이 제재를 가했습니다. 자, 90일 이내에 3달이죠. 북한 은행 지점, 그러니까 각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 은행 지점을 즉시 폐쇄해야 되고 북한과 금융 거래를 완전히 중지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 노동자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이 자국의 은행을 통해서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을 일체 여러분 금지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21호도 특징적인 것이 여러분이 은행 거래를 막으면은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은 달러라든지 이런 대량으로 현금을 들고 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2016년 11월 제재 때는 대량 현금, 그러니까 벌크 캐시 사용도 금지하고 그것을 세계 은행들이 철저하게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은행을 통해서 거래가 안 되니까 이 북한 외교관들이 거기에 있는 현금을 이제 계속 은행에서 빼내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많이 빼내면 그것도 역시 이 감시망에 걸리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에서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북한이 4차, 5차 핵실험을 하고 난 이후에 강력한 제재 조치가, 금융 제재 조치가 가해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지금 제재가 2016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가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2016년, 17년, 18년, 거의 3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이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상원이 브링크 액트라고 하는 걸 이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 원비어 브링크 액트죠. 그러니까 북한과의 어떤 금융 거래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완전히 차단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지금 미 상원 의원 2사람이 상원에 지금 상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가 지금 이것을 상정을 했고 그 이름이 앞에 오토 원비어 버지니아 대학 대학생이 북한에 가서 고문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 오토 원비어 군을 뭐라고 할까요? 북한의 어떤 만행을 생각하면서 미 상원이 이번에 이 브링크 액트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금융 제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표에서 말씀드린 이것은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가 내놓은 다자 제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상원이 이번에 내놓은 브링크 제재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가 되겠습니다. 이 법안은 2017년에 제출되었다가 2018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 북핵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 등 외교회담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미 상원이 일단 그것을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의사가 없다 하는 것이 분명해지자 미국 상원이 그 법안을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지금 유엔 제재 결의안과 함께 이 브링크 제재 법안은 이 북한과 거래하는 그리고 북한의 금융 거래를 완전히 틀어막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한국 정부가 이 운동권 외교식의 발상을 가지고 북한과 섣불리 이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거기 hen찰이 오고 가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은행 거래가 여러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이 유엔 제재라든지 미국 지금 상원이 추진하고 있는 그 브링크 금융 제재 법안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한국은행 그 기업이 미국의 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 제재를 받는 은행만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에 아주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한국이 북한과 같은 그러한 어떤 이 신용을 가진 나라로 추락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 작년에는 계속해서 중재자 외교 그리고 금년에도 지금 이 2차 하노이 회담이 중단 이 파국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슨 중재자 외교를 해가지고 이 금강산 관광 그리고 이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되겠다. 또 아니면 혹은 다른 또 이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언론 보도를 보셨겠지만은 미 국무성이라든지 미 재무성이 아주 한국 정부를 직접적으로 지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외교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예를 들면 국무부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듯이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핵 문제 해결과 별도로 진행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입장은 만약에 한국을 포함해서 어떠한 국가라도 이 제재 노선에서 이탈할 경우에는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이번 3월 8일 미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반이 지금 이 내놓은 12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여기 출력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항상 하듯이 여러분 거기 더보기 밑에 보시면 이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1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5페이지 거의 절반이 북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내용은 이란의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여기 지금 이 미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반이 북한은 지금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이 주의해서 봐야 될 그래 하나의 상당한 위험 국가로 여기에 보고 있고 이란은 지금 등급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실 보고서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간 이후 미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결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섬뜩합니다. 이 제일 여러분 뒷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 재무성 금융범죄 단속관이 24시간 무료로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여기 지금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전 세계에 있는 은행의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개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북한이 만약에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사실이 그리고 이란이라든지 이러한 불량국들이 거래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이 전화번호로 무조건 전화를 하도록 여기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이 금융범죄 단속반이 여기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은 세계 금융기관 그리고 모든 국가들에게 북한과의 거래에 관해서 한 번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표를 한 번 더 보시면 그 표에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은 세계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있습니다. FATF가 있는데 이것은 세계 미국을 포함해서 38개국이 모여 있는 정부 간 국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구는 38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금 세탁이라든지 또 자금 세탁을 통해서 테러 단체들에게 자금이 흘러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테러 지원과 관련된 그 자금을 막는다.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 지원과 관련된 불법 자금을 감시하기 위해 가지고 이 38개국으로 구성된 이 정부 간 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 재무성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자금 세탁 방지 기구도 지금 북한과의 거래를 지금 경고를 하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미 재무성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 지금 은행에 대해서 한 번 더 주의 조치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뭐냐면 이 세계 금융은 미국이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러한 행위를 만약에 이 세계 은행들이 할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여기 이 경고 조치를 내놓는 이 미 재무부 지금 발표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유엔 계리안에 따라 가지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계리안에 따라 가지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자국 내에 있는 은행을 모두 폐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북한 은행과의 이 거래를 금지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북한의 기업, 그 다음에 금융기관, 개인이 거래를 하는 것을 모두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대리계좌, 그러니까 대리계좌를 만드는 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유엔의 승인 없이 대리계좌를 만들어서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돕는 것도 바로 그것을 해준 은행, 기업, 개인 모두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홍콩에 있는 어떤 은행이 전번에 우리가 작년에 봤던 것처럼 이 2017년에 북한산 무연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감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때 그러한 하나의 거래를 가능하게 한 이 홍콩에 은행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부 다 지금 여기 미 재무성 금융범죄 단속반이 이야기하는 그런 지금 조치에 저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 재무부 금융단속반이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유엔이 이런 제재를 내놓고 미국이 지금 애국법에 따라서 독자 제재를 내놓고 있지만은 세계 은행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주의 조치를 여전히 취하고 있지 않다. 북한이 그러한 하나의 이 불법 거래를 하는 행위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3월 12일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위원회가 내놓은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 북한의 정찰 청국이 EU 국가들에 있는 폐쇄된 이 일부 계좌들, 거기에 있는 계좌들의 돈을 일부 아시아로 옮기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이 미 재무부가 이 경고문을 한 번 더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가 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2017년 11월 중국 단동은행이 이 북한과 이 비밀 거래를 해줌으로써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상원이라든지 지금 이번에 내놓은 재무성 이러한 경고문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는 이게 지금 한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모든 러시아가 됐든 모든 은행에 지금 제재를 가할 그런 태세를 미국이 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만약에 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섣불리 지금 경제 지원을 하거나 그러한 어떤 금강산 개성공단을 재개할 경우에는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하노이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불만을 표시했던 것처럼 만약에 중국의 은행이 북한과 거래하는 것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가 볼 때 미국이 지금 연두에 두고 있는 가장 큰 타겟은 지금 이 중국 단동은행과 함께
지금 북한과 비밀리에 거래하고 있는 중국의 은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으로 지금 3월 12일 지금 이 유엔 안보리 산하에 있는 북한 제재위원회가 내놓은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얼마 전에 이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그 보도를 보게 되면은 이 제1차 작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하노이 회담이 열리기 이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정보기관으로부터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하는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유엔 제재위원회가 내놓은 이 보고서를 보고 굉장히 장문의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도 여러분 제가 거기 더보기 밑에 링크에 걸어놨습니다. 그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여러분 한번 기회 나실 때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가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이 유엔이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지하라고 하고 있지만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재위원회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이 인공위성 사진을 보게 되니까 북한이 플루토늄을 계속 추출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제재위원회가 보고서에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미 정보기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고, 이 세상님께서 수차례 말씀드린 프리드리 해커, 이 스탠포드 대학 국제 안보협력 연구소 그 박사가, 해커 박사가 내놓은 그 보고서와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커 박사 이야기는 작년 이 북한이 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지했지만은, 발사를 중지를 했지만은 활동을 계속해가지고 핵무기를 7개 정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냈다 하는 사실을 확인했죠. 지금 그것을 바로 유엔 제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여러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제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이 지하에서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계속 해왔다. 자, 확인된 시설이 강선이라고 하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가 북한이 비밀리에 농축 우라늄을 계속 지금 생산해왔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 평산 지역에서 그 우라늄 강산에서 우라늄을 채굴하는 것도 인공위성 사진에 모두 지금 잡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도 여러분 이 북한이 여러분이 농축 우라늄을 만들려고 하면은 원심 분리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심 분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세상님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2년 CIA 보고서, 그 다음에 2011년 CIA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북한이 그 원심 분리기가 아주 이 고속으로 돌기 때문에 고강도 알루미늄이 필요하죠. 그 알루미늄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원심 분리기를 수입했다 하는 것을 미 CIA가 확인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도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원심 분리기용 주파수 변환기를 수입하려다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2002년 중반에는 2,600개에 해당되는 원심 분리기 제작용 특수 알루미늄을 들렸다는 그런 지금 정보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2003년에는 이 독일로부터 고강도 알루미늄 관 2,000톤입니다. 원심 분리기 3,500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량이죠. 그래서 그걸 도입하려다가 그게 지중해 해상에서 압수가 됐죠. 그러한 하나의 국제사회의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러한 우라늄 농축 활동을 비밀리에 계속 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유엔 제재위원회 이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농축 우라늄을 계속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제재위원회가 북한의 원심 분리기를 판매한 기업과 개인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이 유엔 금융 제재와 관련해서 이 개인이나 기업 그 나라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하와이 가서 그 전문가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유엔
제재위원회가 지금 이 인공위성 사진을 찍어가지고 북한이 지금 그 공해상에서 이 밀거래 하는 것들을 포착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하와이 그 전문가들, 미국 전문가들 지금 이야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2003년에 독일로부터 고강도 알루미늄 관을 지금 200톤 수입하려다 이렇게 지중해에서 잡히죠. 그런데 여러분이 PSI라고 해가지고 그걸 잡는 이제 해확성 방지할 일종의 하나의 작전이죠. 그런 하나의 이니셔티브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왜 어려우냐면은 바다가 너무 넓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비행기는 이 방공망을 보게 되면은 비행기의 움직임이 전부 다 점으로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전자를 통해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와이 전문가 이야기는 바다는 말이죠, 너무 넓어가지고 그걸 뭐라고 할까, 이게 배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독일이라든지 이번 얼마 전에 말씀드린 2월 26일 네덜란드에서 북한이 이 보드카 9만 병을 수입하려다가 그 네덜란드 세관에 발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를 통한 이 제재 회피, 그 다음에 밀거래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그것을 판매한 나라의 어떤 정보기관이 미국이라든지 이 유엔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은 그걸 추적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바다가 굉장히 무슨 넓고 또 거기에 활동하는 이 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의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거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유엔 제재위원회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지금 틀어막지 않으면은 지금 이 북한의 어떤 핵을 폐기하는, 그리고 핵 프로그램, 미사일 프로그램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계속 제한이 있지만은 한계가 있지만은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유엔 제재위원회 보고서는 세 번째로 북한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그동안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 왔다. 이게 지금 인공위성으로 다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여러분 인공위성 사진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지금 이 평성에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계속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북한이 제1차 싱가포르 회담에서 약속한 동창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장을 폐쇄했다가 지금 거의 외형을 다 복원했고, 지금 북한이 과연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실험 발사할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 북한이 이 ICBM 조립, 저장, 생산, 그리고 이 실험 장소를 분리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다 저기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제재위원회가 하는 얘기는 북한이 그동안 유엔 제재를 받았지만 비밀리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해왔고 그것은 하나도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작년 내내 그리고 금년 들어와서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북한의 어떤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평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이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3번 정상회담 해가지고 비핵화를 하겠다, 미사일 생산을 중지하겠다, 이 약속을 했지만은 그것을 지금 김정은이가 전혀 지키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네 번째로는 보게 되면은 석탄의 밀거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배를 통해서 공해상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유 제품도 계속해서 지금 이 수입을 이 비밀리에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유엔 안보리 보고서를 보게 되면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공해상에서 148차례나 선박 간의 비밀리에 이 정제유를 밀수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벌써
이 유엔 지금 그 제재위원회가 이 2379호죠. 2017년 12월 북한에 정유된 이 석유를 50만 배럴로 수입을 제한해두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서 하는 얘기는 벌써 그 밀수를 통해서만이라도 50만 배럴 가지고 갔다고 하는 얘기. 그래서 더 이상 지금 북한에 그 정제유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월 12일 지금 여기 텍사스 지역에 가서 지금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음에 조만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취해야 될 지금 제재 중에 하나로 에너지 제재를 여기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제유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에너지와 관련된 제재를 해야 된다. 미국이 검토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해지고 있는 이 제재에 덧붙여서 만약에 북한이 그 핵실험을 계속한다,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한다 하면은 그 협상에 나오지 않는다, 핵을 포기한다고 한다면은 그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유엔 제재위원회는 그 밀거래에 관여한 선박 50척, 그 다음에 그에 연관되어 있는 160개 회사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부 다 이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 기업들도 엄한 지금 그 제재 대상의 리스트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지금 한국 지금 이 선박 회사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금융 회사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기업들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지금 보장이 없다고 하는 얘기죠. 지금 그건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사 결과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북한 단천 산업은행이 계속 지금 이 불법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행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외교관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법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불법적으로 금융 거래를 하면서 이 유엔 제재를 어기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3월 8일, 3월 12일 놓은 이 두 개 미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반이 내놓은 이 경고문, 그 다음에 이 유엔 제재위원회가 내놓은 이 보고서,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은 이 한국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이 운동권식 사고와는 다르게 지금 이 미국이라든지 유엔이라든지 전 세계의 지금 금융기관은 이러한 어떤 경고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재무부가 내놓고 있는 경고문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지금 유엔 제재 개념, 금융 제재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그걸 파악하는 것은 은행들의 책임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 은행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기 이제 영어 표현으로 deficiency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한 어떤 그런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인력을 보충을 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과거 이 유럽은행의 경우처럼 이 미국으로부터 세컨드리 보이콧을 맞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러한 어떤 충분한 사전 이 장치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더 그 제재를 맞아서 입는 피해보다는 훨씬 더 적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지금 이 재무부가 세계은행에 그런 지금 경고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은행과 기업들도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겠다. 그런데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은 이 지금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나서서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은행과 기업들에게 그리고 개인들에게 이걸 지금 주의 조치를 하는 것이 정부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부는 이 북한과 금강산 관광이나 이 개성공단, 국제사회, 미국이 지금 또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면 한국 운동권 외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은 이 지금 네 번째 지금 국제 공조보다 민족 공조를 지금 중시하는
하는 이런 지금 사고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어떤 유엔 내 어떤 다자제재, 금융제재에 지금 보조를 한국 정부가 맞추어 나가서 북한의 핵폐기를 완전히 유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철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미국과의 한미 공조를 또 통해서 이러한 하나의 이 미국의 독자 제재와도 지금 협조를 해서 북핵 문제를 완전히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 국제 공조보다 민족 공조를 중시하는 이 운동권 외교적인 발상에 따르면은 탈미 그리고 적북 친중 이 반일적인 이런 지금 하나의 사고로 흐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국제 지금 사회의 분위기는 미국 내의 지금 분위기, 미국 의회의 분위기는 북한과 거래를 하는 기업과 개인은 모두 세컨더리 보이스를 가야 된다. 지금 이러한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권식의 사고를 계속 하다가는 이 한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표를 한 번 더 보시게 되면은 이 21세기 국가군이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제1국가군, 그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일하는 국가. 제2국가군은 공산권에서 지금 해방이 돼가지고 또 혹은 일당 공산 독재가 유지되지만 경제만은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베트남. 그럼 세 번째 국가는 이 파탄 국가, 불량 국가인 것이죠. 북한 같은 경우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엔 금융 제재라든지 이 미국이 지금 독자 제재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고 그들과 협조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제1국가군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운동권 외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21세기 지금 국가군이 세계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 이 인식이 지금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제1국가군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이 인식이 지금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이 제1국가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엔과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가지고 북한의 이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또 이란 하나의 무역이라든지 철강석소 같은 이런 거래를 못하도록 해가지고 이 핵과 그 다음에 미사일 프로그램을 우리가 완전히 중단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이 지금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3국가군에 속하는 이 불량 국가인 북한과 뭘 지금 연대를 해야 되겠다. 북한과 무슨 거래를 해야 되겠다. 북한과 민족 공조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바로 운동권 사고의 아주 전형적인 지금 하나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이 바로 지금 2019년 벽두부터 미국이나 또 이 유엔으로부터 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미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반이 내놓고 있는 이런 경고음,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가 내놓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북한의 제재 위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또 경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우리 문재인 정부도 우리 기업이나 그 다음에 은행이나 개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하루빨리 이런 아주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외교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국회 야당이라도 거기에 대한 하나의 노력, 그런 것들을 국회 상임위원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 기업과 은행과 개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이 사태 추이를 계속 봐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